요거는 커피 시트지라고 불리는 건데 기존 평가제에서 초보자들한테는 좀 권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조금 더 간단. 초보자분들 이제 막 커피를 시작하시는 분들 이리 오세요. 알려줄게요. 알아야 될 포인트 몇 가지만 알려줄게. 대표님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세요? 왔어요. 안 그래도 기다리면서 맛보여주려고 커핑 준비하고 있었어요. 커핑이 혹시 뭔가요? 커핑은 우리가 로스팅을 하고 나서 실제로 로스팅된 원두의 진짜 맛을 한번 알아보는, 추출이나 다른 방법이 뭔가가 적용이 되면 변수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로스팅이 끝난 원두들을 비교하고 싶은 애들을 준비를 해서 그 친구들의 변수를 최소한 줄여서 공통적으로 커피가 우러나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맛을 보고 그 상태에서 평가를 하고 직관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를 나눌 수 있는 한 1차적인 평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준비된 커피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M9 원두 블렌딩이 있는데 에티오피아란 나라 중에 한 종을 좀 바꾸고 싶어서, 나머지는 블렌딩은 다 동일하고 로스팅한 포인트도 다 동일하지만 한 종이 양이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적고 어떤 건 많이 적고 이런 식으로 남겨서 바로바로 맛보고, 지금 대표님 쓰시는 건 혹시 뭔가요? 요거는 커핑 시트지라고 불리는 건데 커핑을 이렇게 하고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내가 기입하고 싶은 거 이 맛의 맛과 향을 까먹기 전에 바로바로 작성을 해놔야, 체크를 해놔야 내가 나중에 이 표를 보고 어떤 게 좋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체크 자료? 요게 9버전이야. SCA에서 만들어 놓은 커핑 시트지 중에 관능적으로 느껴지는 거를 체크를 해서 맛과 향을 점수로 표현을 해서 평균점을 종합적으로 내서 순위를 가르는 맞춤표라고 보면 되고, 요번에 이게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되는 표기는 한데 지금 생산국이나 이제 커핑을 하시는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쓰기에는 이게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요 폼이랑 요 폼을 지금 일단 두 개 다 쓰고 있긴 하는데 실제로 몇 번 써보니까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보기 전에 쉽게 하는 법도 있지만 일단 이제 신버전이 나왔으니까 좀 체크가 될 만한 것들을 포인트만 좀 잡아줄게. 실제로 되게 간단해.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해당되는 기술어에 뭐 5개를 표시하시오다 했는데 5개가 아니어도 요런 느낌이 올라왔어 라는 거에 체크만 하면 돼. 특히나 과일 같은 거에 보면 우리가 항상 먹어보면 과일 중에서 어떤 분은 자몽이라고 하는데 자몽을 가지고도 어떤 분은 질감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산미의 산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나눠야 돼. 과일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거는 자몽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체크를 했을 때 A라는 심사관은 자몽의 산미 부분, 산도를, 그거에 대한 점수를 자몽의 기준으로 얘기하신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자몽 중에 실제로 올라오는 날숨에서 올라오는 후미감, 그러니까 애프터나 아니면 삼키고 나서에 올라오는 향을 가지고 이 과일을 측정하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가 그게 기존 평가제에서 그걸 너무 세분화해서 쪼개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초보자들한테는 좀 권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간단해. 근데 알아야 될 포인트 몇 가지만 알려줄게. 프로글라스하고 아로마 둘 다 향에 관한 거거든. 근데 이 향이 뭐냐면 입에 넣기 전의 향이야. 프로글라스는 말 그대로 고체 상태, 원두 상태에 올라오는 그 향을 프로글라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로마는 물이나 아니면 그 용매제가 들어가서 기화돼서 올라온 향수들도 공기에 뿌려놓은 다음에 맡아보거나 뭐 뿌려서 이렇게 손등에 올려놓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아로마는 실제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퍼져 있거나 기화돼서 올라오는 그 향을 아로마라고 구분을 지으면 돼. 프로글라스는 뭐 실제 그 물체에서 올라오는 향, 아로마는
용매제를 이용해서 기화되거나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향, 이렇게 구분지어서 체크를 해주면 되고, 어쨌든 그것도 한 카테고리 안에 넣어놨어. 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그리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입에 넣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향에 대해서 향인데 꽃향기는 이해돼요. 근데 과일은 먹었을 때 나는 게 과일인데 과일의 향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체크할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귤, 옐로우 톤의 귤 향이 나. 근데 귤도 입에서 나왔을 때 날숨으로 나오는 귤의 향과 귤 껍질을, 장난들 많이 치잖아. 귤 껍질을 뒤집어서 이렇게 찍자면 뭔가 픽하고 나오면서 그 향이 신맛 비슷하고 오렌지 향이 돌단 말이야. 그때 그거를 아로마 향,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게 귤 향이다 라고 알고 있었던 거를 체크해주면 돼. 이게 기화된 아로마나 프로글라스에서 구운 향이 났을 땐 여기다 체크하고, 견과류 곡물에서 났을 때는 코코아나 그런 분쇄된 가루 느낌이 좀 올라온다 그랬을 때는 견과류 쪽에 체크하고, 향신료는 조금 더 자극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몬, 정향 이런 쪽의 톤이긴 한데, 정향을 실제로 정향만 물에 넣고 향을 맡아본 사람이 많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 알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버전은 실제로 그런 거를 정향에 대해서 뭔가를 아시는 분들만 체크할 수 있었다고 하면, 요번 거는 자극적이긴 한데 이런 거를 향신료 향이라고 봐도 되겠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을 정도 체크를 그렇게 해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난 너무 좋은 거야. 이 평가지가 난 좋은 게, 프로글라스하고 아로마에서 느껴지는 가지수는 별개로 두고 농도를 따로 체크하게 뒀어.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향이 나. 과일 나고 꽃도 나고 향신료도 나. 근데 그 향이 아로마 때는 세게 올라왔는데 프로글라스 때는 좀 중간 이하로 났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를 바로바로 표시할 수 있어.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향미, 그 다음에 뒷맛, 애프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입안에 넣고 나서의 맛인데 맛은 아니야. 사전적 의미로 맛은 혓바닥이 느끼는 자극의 맛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미자로 끝나는 거. 맛은 요 다음 칸에 체크하는 거고, 지금 이 두 번째 칸에서 체크하는 거는 이것도 향이야. 커피는 우리가 보통 커피는 무슨 맛이나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향에 관련돼 있어. 그래서 그 향이 입에 넣고 나서 날숨으로 올라오는 코를 자극하는 향, 그 향을 커피에서 느껴지는 향미라고 체크를 해주면 돼. 그리고 애프터, 다 삼키고 나서 끝나고 나서 올라오는 향도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 내가 그 전에 클래스에서 취미 버전으로 알려줬던, 이것도 알려주긴 할 건데, 그게 그 전에는 좀 체크하기가 어려웠다면, 요런 거랑 내가 만든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 그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입에 넣기 전의 향과 입에 넣고 나서의 향을 체크할 수 있는 거를 구분 지어 놨고, 그 다음에 산미,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맛을 평가하는데 체크를 그전에는 많이 했었던 거, 이 산미 안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향이니까 향은 향대로 두고, 실제로 혓바닥에서 느꼈던 그런 맛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맛은 짠, 단, 쓴, 신신, 짠맛, 단맛, 쓴맛, 그 다음에 신맛, 요렇게 했는데, 신맛이 느껴지는 걸 산미라고 한단 말이야. 신맛과 단맛 사이에 오묘한 것도 감칠맛, 이런 식으로 맛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신맛의 강도를 체크할 수 있고, 그 신맛 중에 입에 남는, 혓바닥에서 자극이 되는 마른 산미, 그 다음에 달콤한 산미, 입에 닿고 나서 삼키고 나면 혓바닥이 마를 때가 있어. 커피를 어떤 걸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쫙 혓바닥이 말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마른 산미, 허브나 그 시큼함, 약간의 산미긴 한데 너무 밝아서 오래 남아있지 않아. 잠깐 스치고 가고 입마름을 좀 동반하는 산미를 앞에 체크해주면 되고, 그게 아니고 약간 이건 오묘해. 단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니고, 아니면 두 개 다 통점을 자극시켜서 둘 다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체크할 수도 있는 거. 다음 게 단맛.
아니 무슨 커피가 쓰지 단맛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 이 시트지를 보고 아까처럼 커핑을 하고 맛을 보잖아? 그러면 얘랑 중에 신맛은 다 동일한 것 같아. 근데 뭐가 달라? 뭐가 다르지? 라고 보면 단맛이 달라. 단맛이 나. 단맛이 실제로 설탕을 먹은 것처럼 달진 않지. 설탕을 넣은 게 아닌데 달고나처럼 그런 단맛은 안 나오지. 설탕을 안 넣었으니까. 근데 그런 단맛을 아니고 아까 혓바닥에서 자극을 시켰던 것처럼 짠단쓴 신신 그 짠맛 단맛 중간에 오묘한 건데 약간 단맛 같은 느낌이 나. 단맛은 하나야. 설탕의 단맛 같은 느낌을 우리는 단맛이라고 표현해. 그 단맛을 낮다 중간이다 높다 강도만 표현하게 해놨어. 난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 단맛인데 예전에는 밀키한 단맛, 시럽 같은 단맛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썼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강도로만 나눠주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마우스필 이것도 조금 모를 초보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혓바닥에 남는 약간의 이물감이라고 표현하면 안 좋은 거지만 딱 먹고 나서 이거 깔끔해 라고 느꼈을 때는 깨끗해 깔끔해 뭐 뒷맛이 너무 편안해. 근데 어떤 것들은 입안에 계속 남아. 혓바닥에 뭔가 이물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여기 보면 진짜 여기 체크하는 것처럼 금속성의 맛이 날 때도 있어. 예전에는 이런 걸 금속성을 어떻게 썼냐면 에린다고 표현해서 예전에는 건전지 AA 건전지를 혓바닥에 놓고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그런 느낌의 자극이 남을 때가 있어. 혀 안에서 그때의 그런 자극이 금속성이고 입안의 마름, 요거 벨벳, 비단결, 시럽 같은 이런 느낌이 나는 거가 가장 베스트라고 보면 되고, 거친 거, 껄끄러워, 뭐가 가루가 느껴졌어, 안 좋은 거지. 근데 그거를 안 좋은데 쓸 수도 있고 좋은데 쓸 수도 있잖아. 예전에는 이거를 숫자로만 나타냈어. 좋다 나쁘다. 자, 삼겹살도 기름기가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기름기가 없이 살코기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커피의 마우스필도 개인적인 취향 차이야. 기름이 살짝 지는 것도 약간의 입이 너무 마르는 것보다 이게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게 좋으신 분들은 그걸 높은 점수를 줄 때가 있어. 근데 반대로 벨벳하거나 아니면 깨끗한 걸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점수를 아까처럼 기름진 게 나오면 낮은 점수를 줘. 근데 이번 편까지는 뭐가 좋으냐면 그걸 나눌 수가 있어. 마우스필에서 이거 기름진 게 느껴져서 기름진 걸 체크한 후에 그 기름진 거에 대한 강도를 체크할 수 있어. 난 이게 너무 직관적이고 이걸 바로바로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만 잘 한다면 이걸 쓰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름지긴 한데 약간 나쁜 느낌이라고 예전엔 불렀었던 그런 마우스필의 느낌이, 혓바닥의 느낌이 낮아서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요소까지는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거나 부드럽거나 벨벳 느낌 나거나 비단 같지는 않아. 그런 애들을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예전에 그냥 다 뭉뚱그려서 높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기름진데 높은 평가를 줄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지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만 알면 이 평가지 굉장히 초보자들도 쉽게 다가가지만 이 초보자들이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이게 정립화된다면 한 번 더 내가 지금 꼬시고 있어.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많지는 않거든. 그래서 요거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을 모시고 한번 우리 매장에서 총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거야. 이거 런칭이 끝나거나 런칭하기 직전에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세미나를 준비할 테니까 구독 누르고 기다려줘. 더 쉬운 것도 알려달라 그랬지? 요건 좀 요걸 앞에 거랑 비교가 되는데 정말 초보자분들 이제 막 커피를 시작하시는 분들 이리 오세요. 알려줄게요. 자 보세요. 요거는 커피를 한 잔을 딱 마셨어. 집에서 마실 수도 있고 뭐 카페에서 마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나는 예전에 어떻게 했고 어떤 식으로 알려주고 있냐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라고 말씀을 드려. 약간 세로선과 가로선을 그리고 오늘 날짜 쓰고 여기가 어딘지 쓰고 그 다음에 이 커피가 뭔지 거기 매장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있을 거야. 그걸 다 쓰세요. 뭐 고도까지 알려주면 고도,
그 커피가 어떤 종류인지 종류를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예전에 어떤 것까지 썼냐면, 내가 이걸 먹기 바로 직전에 뭘 먹었거나 아니면 지금 이거랑 같이 먹고 있는 음식까지 썼어. 그게 왜 써야 되냐면, 혀에 남는 자극을 우리는 맛이나 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그 전에 회를 먹고 커피를 마셨을 때랑 카레를 먹고 커피를 마셨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 분명 양치질을 하고 입을 다 완전히 헹군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 뭐 동일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이거는 그런 전문가들이 맛평가를 하는 그런 단계의 CTG가 아니고, 내가 이거를 알려주는 건 쉽게 어디 가나 어느 카페에서나 이런 습관을 들이면 기억하기가 쉽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어느 한 1번 매장에서 똑같은 방식의 핸드드립을 주문했어. 근데 콜롬비아, 스프리모, 뭐뭐뭐뭐뭐뭐 뒤에 쭉 붙어. 근데 그리고 나서 콜롬비아가 맛있었어. 콜롬비아 맛있었는데 다음 집을 갔는데 콜롬비아가 있네? 그래, 그때 맛을 생각하면서 주문을 해. 근데 뒤는 달라. 똑같은 콜롬비아만 기억하는 거야. 콜롬비아의 스프리모까진 맞아. 근데 뒤가 막 워시드냐 뭐냐 다 달라. 그거를 모르잖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거를 보통 사진을 찍어놔서 앨범 뒤지다가 끝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첩이나 이런 걸 하나 만드셔서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고 내가 먹은 거를 어떤 건지 쓰시면서 체크를 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알려줄게요. 가운데 요 만나는 지점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는 시간이고요. 여기는 좋다, 나쁘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시간의 흐름상 요 기준을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좋다, 나쁘다를 그래프와 그림으로 그려주면 돼요. 입에 넣기 전이야. 여기는 들어오기 전이니까 향을 맡아보는 거야. 분명히 아까 우리 전문가들이 쓰는 시트지에는 가루 형태가 되어 있을 때, 분말 형태에 되어 있을 때의 향도 맡아보고, 이게 기화가 돼서 올라오는 향도 맡아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가루가 된 거는 이미 사장님이 커피로 만들어줬으니까 우리는 맡아볼 수 있는 게 아로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로마를 맡아보고 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이거 향 괜찮은데? 아니면 향이 너무 독특한데 내가 싫으면 마이너스가 출발이야. 사장님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어. 이건 나만 볼 거니까. 그래서 향이 나긴 나는데, 향의 강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향이 뭔가가 나는데 나한테 좋다 나쁘다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건 직관적으로 나만 볼 거니까. 만약에 마이너스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이유를 써주시면 돼요. 향이 나는데 이 향이 뭔가가 나긴 나는데 약간 시나몬 향이 나. 시나몬이라고 쓰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시나몬이 나서 좋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나몬이 나서 나쁜 거야.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야. 그래서 어차피 나만 볼 거기 때문에 나는 시나몬이 싫어. 근데 이 커피를 딱 향을 맡았는데 시나몬 향이 났어.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출발하고 입에 넣었는데 막 좋지는 않은데 첫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다 점을 찍어주시고, 입에 머물고 계세요. 머물고 계시고 가만히 있으면 혓바닥에 어느 부분인가 찌릿찌릿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전부 다 찌릿찌릿할 거예요. 처음에는 전부 다 찌릿찌릿하는데, 가만히 눈 감고 생각을 하다 보면 혓바닥에 어느 부분이 찌릿찌릿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극이 어떤 맛인지를 조금 더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맛이 보통 많이 느껴져. 신맛이 많이 느껴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위로 가겠고요. 싫은 맛이 너무 많이 나서 싫으신 분들은 워스트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신맛이 나는데 아까 시나몬 느낌보다 시나몬 향이 나면서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아. 나한텐 긍정이야. 그럼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다가 호미감이 괜찮은데 맛이 너무 뚝 끊어졌어. 뚝 끊어지는 게 싫으면 그냥 끝나버리시면 되고, 뚝 끊어져서 좋으시면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개인적인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커피를 나는 항상 깔끔한 게 좋아, 맛이 뚝 끊어지는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도 어떤 커피를 먹었는데 뚝 끊어졌는데 불쾌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뚝 끊어졌는데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후미감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화 시켜 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이 꼭대기가 되는 부분에 느낌이 있었으니까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야. 나만의 이유. 내가 여기서 이 향이 올라와서 좋다 라는 이유를 쓰세요. 여기서 약간의
시나몬 향인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베리 향이네. 들숨에서 나오는 베리 향이고 약간의 단맛도 느껴지네 라고 그냥 간단하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단맛이면 단이라고만 쓰세요. 여기에 꼭대기로 올라온 이유가 그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혓바닥에 짠단셋이 단맛 통점을 자극하고 있고 약간의 산미가 있는데 이 베리 향이 은은하다가 또 끊어졌어. 또 끊어져서 내려가는 시점 있잖아요. 내려가는 시점에다가 또 쓰세요. 너무 빨리 끝나서 싫다. 아니면 은은하게 남아서 좋다. 워스트하고 베스트이기 때문에 당신의 기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때 먹었을 때 당신의 기준에 대한 생각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으냐면 다음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셀레브로가 아니고 다음 매장을 가셔서 똑같은 에티오피아 분배를 마셨는데 분배 워시드를 마셨는데 기억이 안 나. 맛이 어떻게 기억이 나. 네, 그게 며칠 전 얘기인데 근데 막 뒤지다 보면 앞에 그게 나왔어. 그러면 이 그래프만 보면 맛이 생각나실 거예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 그래프만 보면 아 맞아 그때 이래서 이랬고 머릿속에서 내가 그 사진을 인식하는 것처럼 사진을 보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사진을 딱 봤을 때 그때 감정이 막 되살아나잖아. 비슷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때 맛과 향이 기분으로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 똑같은 커피를 찾아서 똑같은 커피를 똑같은 방식으로 추출을 되어 있는 걸 먹었는데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 추출하신 분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때의 그 기분과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그런 건 평가하실 수 있으실 거야. 나만의 맛집 리스트가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일본 매장에서 먹었었던 분배가 난 더 맛있어. 그러면 일본 매장이 조금 더 최애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이 방법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요즘은 잘 안 하고 있는데 취미반 클래스를 이걸 알려드리면 수첩을 또 안 갖고 올 때가 있어. 그러면 냅킨 있잖아. 매장에서 주는 딱 냅킨에다가 볼펜만 빌려주세요. 그리고 냅킨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냅킨 뒷면에 그 집 로고가 있어. 어디서 먹었는지까지 체크도 안 해도 돼. 어떤 커피인지랑 그래프만 그려서 하면 사장님이 뭘 그리는 아 저 사람 수학 공부하는구나 라고 알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집을 평가하는 거지. 나는 그걸 모아서 나만의 리스트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충분히 공부가 재밌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커피 생활 하시고 나중에 저희 매장도 한번 들려주시고 요 폼은 쉽게 뭐 폼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요거는 그냥 본인이 그래프와 그려서 수첩을 하나 만드시는 걸 권장드리지만 수첩이 없으면 매장에서 주는 칵테일 티슈에다가라도 그림을 그려서 기록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너무도 큰 공부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 영상이 유익했는지 모르겠네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그럼 이만 안녕.